저는 32회 기출 문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문제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저희 문제가 32회가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문제 1번이랑 3번, 4번이 다 중요한 거, 아니지. 32회 문제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심화했을 때도 뭐 농업손실보상 같은 거 이제 심화해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특히 문제 1번 좀 중요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물음 2가 출제 오류라고 하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번은 이거 최근에 스터디에 나왔었거든요. 그 가토지 전부랑 나토지 일부가 수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토지는 딸기 농사를 짓던 데고 나토지는 그 직판장으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 1, 2, 3이 있는데 이게 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려나? 네. 물음 1에서는 일단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이 불복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물음 2에서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 A공사를 상대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물음 3은 잔여지 수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물음 1에 대해서 저는 1, 2, 3을 다 논점이 정리랑 결을 따로 적었고요.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 방법이니까 일단 재결에 대해서 먼저 적었어요. 그래서 재결 신청의 의의 및 취지.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28조 적어주고, 그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권에 대해서 의의랑 취지를 적고 요건까지 함께 적어줬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신청을 청구를 했는데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청구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거부가 처분이 되는 요건이랑 부작위로 보기 위한 요건을 같이 써줬어요. 그리고 사안에서도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고 이렇게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따로 적어줬고요. 그래서 둘 다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부작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이랑 최근 판례를 같이 적어줬고요. 종전 판례에서는 그냥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줬고, 최근 판례가 중요하니까 이제 최근 판례를 좀 더 길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적어줬어요. 그러고 이제 판례를 적어줬으니까 검토까지 적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검토에서도 이제 뭐 공평의 취지에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도 적어줬고요. 그 다음 바로 물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음 2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1번에 그때 그 채점 기준에서 뭐 재결이나 뭐 재결전치주의, 뭐 농업손실보상의 의의 같은 거 적으면은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농업손실보상의 의의 및 취지를 적어줬고요. 이거 보니까 그 규정도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77조 2항이랑 칙 제48조를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성질 다투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당연히 적어야겠죠. 또 적어줬고, 네, 판례가 일단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농업손실보상 같은 거 손실보상이 나오면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라고 하면 아 반드시 재결전치주의에 대한 판례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판례의 태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로 재결전치주의를 취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물음 3은 이제 나토지가 수용이 됐는데 일부만 수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잔여지에 대해서 갑이 잔여지 수용 청구를 했는데
그 수용 청구권이 법적 성질하고 이 수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예요. 이거 15점짜리고요. 일단 그래서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먼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수용의 의미 취지랑 74조 적어주고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용 수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 공권이다라고 적어줬습니다. 또 이제 갑의 잔여지 수용 청구 인정 여부에 대해서 적었는데 저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잔여지로 볼 수 있는지 하고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서 적었어요. 그래서 잔여지 판단 기준을 039조 1항으로 하고 이 대농 교정 적어주고 그다음에 사안에서 잔여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 가능성은 그 수용 청구권 행사 기간 74조의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협의 불성립 시에 사업 만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했고 사업 만료일 전에 수용을 청구했으니까 행사 기간도 요건도 충족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이게 그 앞에 있는 뭐 갑은 A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 긴데 사실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물음 1랑 2를 보시면은 물음 1에서 뭐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가? 그다음에 물음 2는 제소 다투지 않은 채 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소 기간이 도과했다. 그러면은 이거 수용 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례를 읽어보시고 그 필요한 내용을 좀 뽑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 문제에서도 아래의 물음은 각 별개의 상황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 이번에도 논점의 정리랑 사안의 해결을 따로따로 적었습니다. 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라고 해서 로마자 2를 적어줬고요. 취소소송을 할 거니까 일단 개별공시지가의 의의랑 법적 성질을 같이 적어줬어요. 그리고 제 여기 사안에서 보시면은 이의 신청을 이의를 이 신청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였다 해서 이 취소소송 제소기간이랑 이의 신청 결과 통지일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의 의의랑 법적 성질도 앞에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라고 해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적어주고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뒤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해결해서 이 앞에 사안 그 문제에서 그 날짜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기각이 돼서 그 결과가 7월 10일에 갑에게 통지가 되었고 그 취소 소송은 9월 10일에 제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 기산일이 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하는 거기 때문에 90일의 범위 내에 있어서 제소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취소 소송으로 생각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음 2에 들어갔고요. 물음 2가 20점짜리예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이 하자 승계 가능성이라고 바로 로마자 2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수용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을 먼저 적어줬고 하자 승계 가능성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는 항상 적을 때 의의랑 요건 적어주시고 그 인정 범위 그래서 그 학설, 판례, 사안의 해결까지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꼭. 응, 응. 어, 네. 팔레이 태도, 지금 여기 팔레이 태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하자 승계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인정 범위에서 팔레이 태도에서 전통적 하자 승계론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데 뭐 구속용론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에 사안이랑 관련된 태도
판례의 태도를 함께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 개별공 취지가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았는데도 그걸 안 다퉈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수인 한도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바 있으니까 그걸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해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 3번은 저 이거 적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 이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 감액된 거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취소 소송 대상을 뭘로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징금 감액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대상을 먼저 검토를 할 건데 그러면 과징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과징금의 의 감정평가법 41조 적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고 변형된 과징금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법적 성질 극부하명 재량행위이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그 취소소송 대상을 검토를 할 때는 저는 36조 4항 그 행정기본법 36조 4항에 대해서 적어줬어요. 그래서 기각처분 시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변경처분 시에는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판례의 태도, 감액 처분은 이제 감액 부분에 관해서만 효과를 미치는 그 당초 원처분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의 위법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 당초 처분 중에 이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그 항고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라고 해서 검토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경 처분은 원처분을 변경하는 행위로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그 변경된 원처분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음 2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그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해서 학설 판례를 적어줬고요. 판례는 또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 부정하는 판례가 있어서 그 나눠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판례는 행정 처분이 한 개인데 가분성이 있거나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그 일부만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검토해서 저 이거 그 책 보고 썼던 것 같은데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네. 네. 일부 취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네. 아주 멋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취소 여부를 가분성과 특정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재량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또 변형된 과징금이고 그래서 가분성이랑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문제 4번 요거 10점짜리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성실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시오인데 제가 이거 처음에 적을 때는 그냥 25조에 따른 성실 의무 등이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서 25조만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성실 의무가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25조, 26조, 27조를 같이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 규정 검토라고 해서 1, 2, 3, 25, 26, 27조의 내용을 다 적어주고 네, 이러면 이제 5점이 갔죠. 그 5점이 지났으니까 저는 그 뒤에 이제 판례의 태도라고 해서 그냥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랑 감정평가 법인의 성실 의무를 얘기를 했던 판례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거를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결에다가 또 행정상 제재 조치 같은 거를 그냥 간략하게 적었는데 이 판례를 적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이런 제재 조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남은 5점을 다 채우셔도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32회가 끝났습니다. 와.